황민호의 진짜 뉴스. 최근 MB 정권 때 국민의 혈세 수조를 퍼부면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의 오류를 인정하는 수자원공사의 양심 고백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인공경관 가치에 추정하다 보니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 상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의 장밋빛 청사진만 떠들었고 다수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데 부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가 드디어 사업을 직접 추진했던 기관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당시 4대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자체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4대강에 막대한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이 동원된 4대강 사업.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책임은 누가 질 건데? 훌륭한 지도자나 리더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거나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나쁜 지도자나 리더의 이상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1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진짜 뉴스 인기 코너 이용주 기자의 전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1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핫한 이슈와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이용주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가을을 맞아서 청고마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말과 함께 같이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아유, 뭐, 그러면 엠마 부인이신가요? 말을 그렇게, 어떻게. 농담이고요, 예. 네. 오늘, 어떤 뉴스가 준비됐나요? 지금 국감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감 뉴스를 좀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감 뉴스하고 전국 이슈, 수도권 이슈 해갖고,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소식은, 전해주시죠. 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해서 가정이 파탄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가족끼리 1조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호화 생활을 일삼은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네, 유흥업소 웨이터와 여종업원으로 만나서 2010년 가정을 꾸린 A씨 부부는 신용불량자에서 6년 만에 수백 원대 자산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서 1조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야, 그러면 웨이터로 해서 몇백억대의 거부가 된 거네요? 도박 그렇죠. 사이트로 해서? 네. 대단하시네. 대단하시죠? 예. 네. 가족들이 다 연루가 돼갖고, 이게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도박 사이트 운영했다고 하는데, 가족 도박 사기단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족 도박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총 60명이 불구속 입건 구속된 거니까요. 규모가 작진 않죠. 그럼 1조 원대에서 500억대 수익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박한데, 규모가 커서, 네. 범죄 수의 액수가 커진 거네요. 500억이니까. 아이고.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의정부 타워 크레인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12일 사고 관련 원청과 하도급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원청인 KR산업 타워 크레인을 대여한 백경중기, 크레인 해체를 담당한 청원타워 등 하도급 업체, 현장사무소 등
총 4곳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과 현장 안전관리 교육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관계자들의 타워크레인 관리 실태와 과실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진상이 뭐 밝혀진 건데 하도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원청은 이를 묵인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네. 뭐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반드시 그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서 네. 관계자들은 반드시 꼭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그 타워크레인이 네. 노후에서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뭐 타워크레인 노후하고 안전시설 미비 그리고 그 해체할 때 안전규정도 위반하고 여태 근로기준법도 뭐 안전기준법 총체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뭐 의정부뿐만 아니라 네. 아마 다른 공사장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타워크레인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넘어가는 사고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정말 요번을 안타깝네요. 갖다가 일벌백계해서 이 사건 일벌백계해서 네. 뭐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종사들이나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또 얘기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의정부 경전철 대체사업자 연내 모집 소식입니다. 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7일 현재 인천교통공사의 위탁 운영 중인 의정부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 올해 안에 대체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2018년 내년 3월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선 5월 26일 파산이 선고된 의정부 경전철이 앞선 9월 30일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 운영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이어 앞선 7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대체사업자 모집 공고한 사전 검토가 이달 중 완료되면 10월 중이죠. 중앙민간투자심의 상정, 기획재정부 협의,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사업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니, 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경전철 전에 했던 주식회사,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파산을 해서 뭐 지난달인가 아마 폐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서 이제 하는 건데, 예. 일단 대체사업자 현재로서는 임시로 인천교통공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몇 년 이제 수의계약이 뭐 몇 년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의정부경전철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이제 그 방식이 뭐라 그랬죠? 아까 그 방식으로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네. 이제 연구 결과를 한 게 대체사업자 방식이 의정부에 맞다 이래서 그래서 선정을 해서 대체사업자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근데 일부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이래서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대체사업자가 맞다. 그리고 대체사업자 운영해야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체사업자로 선정하는 걸로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의정부 시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운영자가 주체가 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앞서 그 주식회사가 파산을 했다는 거는 경제적 여건이, 그러니까 수익 타산이 안 맞았다는 말씀이신 그때 거죠? 이제 파산 선고 신청을 했어요. 네. 수익이 계속 안 나서 예. 뭐 몇백억씩 1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게 누적이 돼서 2천 몇백억이 적자가 누적돼서 우리는 파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 파산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예. 이제 파산을 했고 그럼 거기 해지지급금 2,700억 얼마를 달라 이거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이제 불복해서 못 준다 하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민자사업이라는 게 한번 뭐 시작하면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뭐 도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민자도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국감 어디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도로 민자를 유치해서 도로 사업을 해서 올해만 해도 그 사업자들이 뭐 몇천억의 수익을 냈다고 보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요? 몇 천억이요? 예, 예. 도로인데 의정부경전철은 또 그 반대 현상이 났으니까. 네. 예,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파행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시끄럽죠. 복귀한 박종철 전 의장 개회 선언에 민주당 의원 6명이 퇴장하고 정회를 했다가 번복하고 태극기도 없이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16일 열린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는 태극기도 없이 개회식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중에 시의원들이 퇴장하는가 하면 의장이 본 회의 개회를 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뒤 다시 뒤늦게 개회 선언을 했지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쯤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해 법원의 불신임 의견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의장직에 복귀한 박종철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 6명이 퇴장했습니다. 동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으나 단상에 이 의회기만 있고 태극기가 없자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 공무원, 시민 등 모두가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개회식은 의회 사무국 직원이 단상으로 올라가 태극기를 내놓으면서 다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네. 의원들이 다시 보궐 선거를 해서 뽑은 거는 다른 사람이고 A씨고 네, 네. 전에 있던 사람은 탄핵이 돼서 법원에서 그 탄핵 절차가 부적합하다. 예. 그래서 그걸 인용 결정을 이제 번복해서 그 법원 신청을 받아줘갖고 네. 다시 의장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의장은 의원들이 뽑으니까 예. 시민들이 뽑은 것 같았으면은 또 의미가 틀린데 의장을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뽑은 의원들이 의장을 저 사람이 인정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아, 근데 왜 탄핵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때 탄핵은 뭐 의사소통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통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는데 가장 그 중에 큰 거는 의장이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아, 근데 이제 더민주 측하고 바른정당이 이제 7명이거든요. 과반이 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의사소통, 자기 반대당이나 타당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 의장은 의회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예.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의장이 지금 2명인 상태라 참 재밌게 됐어요. 그러게요. 이쪽에서는 의장을 인정 못한다 그러고 법에서는 의장이라고 하니까 네. 의회 사무국에서는 현재 이제 박정철 씨한테 의전을 해주고 있는데 시 공식 행사 같은 데서는 의장으로서의 그런 소개나 의전은 이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5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광명시 의회 파행 거듭 소식입니다. 예. 의정부 시의회와 광명시 의회가 의장 불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그렇군요. 이게 또 보니까. 시의회가 정말 그렇죠. 일부 시의회가요. 의정부 시의회는 앞선 9월 5일 박종철 의장 불신임을 의결한 데 이어 이은 29일에는 의정부 지법의 박종철 전 의장 불신임 의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의장이 2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그렇죠. 의회 사무국은 가처분 인용 시점부터 불신임과 의장 선출 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결정문이 사무국에 도달한 시점부터 박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앞선 2일부터 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구 신임 의장 측은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직은 유효하다며 의장실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선 13일 당사자인 박종철 구구회 의원과 장수봉 부의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 등이 만나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2시간여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사건이 의정부보다 앞서서 일어났었죠, 거기도. 광명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광명시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 의장에 대한 이런 거 불신임 이랬는데 의장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법적 다툼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이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원들 다음 차기 선거에는 이미지가 좀 좋을 리는 없겠죠? 예전에는 국회에서 이런 어떤 내용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방정부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정부가 아직도 이게 의원 본인이면은 의원 개인은 개별한 독립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 자기가 소속한 당 그다음에
뭐 공천, 그다음에 지역의 유권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신 있는 아무래도 지방 의정을 이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는 몇 명이 되지 않잖아요. 네. 의원들 뭐 의정부도 열 몇 명, 다른 데도 많아봐야 뭐 10명에 20명 안팎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상황이고 또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예, 파벌 같은 거요. 뭐 움직이는 그런 게 다 틀리니까 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300명 있는데도 갈등이 심한데 이렇게 뭐 조그만 데서 있으면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겠지 당연히. 화합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관심 없잖아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거 뭐 비평하고 평가를 하고 나중에 투표로 네. 심판한다고 하면 뭐 정신 바짝 차릴 텐데 아니 이거는 뭐 시민들이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 국민들 다수가 공천 누가 어느 당 1번이면 1번 찍고 2번이면 찍고 가번이면 가번 나번이면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자꾸 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지적질을 좀 잘합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원조 걸크러쉬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네. 우리은행 금감원 국정원 자녀 등 특혜 채용을 지적했습니다. 네. 2016년 시행된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친인척 및 지인들이 총망라된 2016년 신입사원 공개 추천 현황 우리은행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직원 채용에 위 기관의 직원의 친인척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심 의원은 해당 문건은 우리은행 임원들을 통해 내부 인사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수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백하고 금수저 이런 게 또 그렇죠.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혜라는 게 취업 특혜인데 우리은행 같은데 아시겠죠? 금융권 들어가면 연봉도 세고 안정적이고. 그렇죠. 좋아하는 예.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려고 뭐 노력해도 뭐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명문대 나와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네. 그런데 뭐 고위층 자녀다 뭐 이런 거 이유로 그렇죠. 해서 백을 해서 넣었다는 이거는 우리은행 자체 이거 이게 우리은행이 아시겠지만은 뭐 IMF 때 뭐 우리 뭐 은행권이 다 금융계 넘어갔을 때 우리 국민들 돈을 해서 구제금융을 해서 은행 금융을 다 살려놨잖아요. 네. 그 뒤로 또 연봉이 엄청 또 뛰었어요. 다들 보면은 막 금융계 연봉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직장이 됐고 그래서 네. 또 거길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이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자기네 자식들 대를 이어서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이런 속셈 참.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은행을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말은 또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예. 해체 모야시키. 이건 뭐 이걸 대놓고 이렇게 뭐 이 채용 비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제 사법기관에서 네. 이 관련자들은 다 퇴사 조치시키고 거기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및 뭐 민사적 그런 뭐 처벌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은행에 그동안 이런 똑같은 비슷한 이 채용 비리가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그동안 그렇죠. 거기에 몇천 명, 몇만 일각이죠. 명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안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다 면면이 다 그 입사 그런 걸 다 확인해서 어떻게 왔는지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뭐 금수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특혜. 뭐 한국판 음소제도 뭐 이런 거 그냥 없애버려야지. 안 네. 그러면 그게 적폐지 뭐 별게 적폐인가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뭐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제 마음이 우리하네요.
지금.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7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인천 허술한 행정으로 1,900억 원 날릴 뻔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요즘은 나오면 금액이 다 뭐 몇천억 대니까. 그렇죠. 1,900억. 예.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인천시의 업무 소홀에 따른 세금, 부담금 및 미부과 및 과다 환급 등 잘못된 행정 처리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실될 뻔한 예산은 무려 1,900억 원에 달해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감사원이 지자체의 환수 및 부가 조치가 수반된 시정 요구 처분을 내린 경우는 506건으로 금액만 총 5,468억 원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천억 원. 그렇죠. 줄줄 셀 위기에 처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뭐 몇백조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맨날 돈 없다 그래서 복지를 못 한다 뭐 하는 게 그래서 뭐 길거리 나가 보면 네. 뭐 스티커도 막 많이 끊고 그다음에 예. 뭐 기타 등등 뭐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 아끼는 게 낫지 않나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네. 해봐야 맨날 당하는 사람들은 그 서민들이죠. 서민들이잖아요. 그 서민들 네. 호주머니 털어서 뭐 그렇죠.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서 못하는 공무원들 그냥 징계 내리고 잘라버리고 해서 네. 정신 차려서 이런 새는 돈을 아껴야지. 이런 새는 돈만 아껴도 뭐 우리나라가 뭐 못할 거 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진짜 열받는 소식이 많네요. 자, 동의하게 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8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 지역 불법 산지 전용이 2,700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불법 산지 전용은 산림을 훼손하고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산지 전용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적발된 불법 산지 전용은 총 1만 622건, 2,382헥타르였습니다. 야, 이거 산지 얼마 됐죠? 네. 네, 다음 산지요? 소식. 예, 다음 네, 소식 다음 전해주시죠.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산지는 나라의, 그러니까 그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간이니까 보존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존해야죠. 예, 다음 네. 소식 전해주시죠. 9번째 소식입니다. 지하철 1, 3, 4호선 전동차에 CCTV가 전혀 없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하철 내 발생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인천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1, 3, 4호선 전동차 내에 CCTV 설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건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내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1에서 8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낫네요, 그게. 그렇죠. 예.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566건에서 2015년 3,040건까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2016년 2,752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월까지 2,137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CCTV 천국이라고 해서 뭐 몇 미터마다 하는 데씩 있다고 도로를 나서면. 도로에는 엄청 많죠. 예, 뭐 길을 걸으면은 몇 분을 걸으면 몇 천 회가 찍힌다고 하는데. 네. 정작 그 CCTV가 꼭 필요한 곳에는 또 없네요.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예산의 뭐 낭비 내지 예산을 뭐 잘못 집행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도로를, 예.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360도를 이렇게 한 번만 회전을 해도 정말 몇 개의 CCTV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동차 내부에는 없다는 게 참,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이거는 다 예산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다. 네. 예. 그리고 CC라서 없나? 캠퍼스 CC 뭐 이런 거라서. 아니면 200cc라서 없네. 1000cc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럴까요? 이게 지하철에는 꼭 제가 네. 보기에는 지하철에는 빈틈없이 지상에 있는 CCTV를 좀 떼어서라도 네. 불필요한 CCTV를 너무 많고 예산 중복되고 낭비니까 그걸 떼다가 네. CCTV를 갖다가 지하철에 좀 달아놔야 되겠어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님? 주로 이제 뭐 여성을 노리는 그런 범죄가 많잖아요, 지하철에서는. 아, 여성 묻지마 범죄. 폭행도 많고 무슨 성추행 뭐 이런 것도 많고. 예, 예. 그러니까 CCTV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추행, 그러니까 대한민국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번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요? 네, 엄청 심각하고 또 현재 버스에도 CCTV가 설치가 돼 있나요?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아, 보통 그래요? 요즘은 운전기사 폭행하는 건이 많아서 네. CCTV를 많이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폭행 시비가 걸리니까. 그러면 그 각도가 운전자만 이렇게 비추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면 운전석 버스 쪽만. 내부를 전체를 비추는 건가요? 운전석만 비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예. 네.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런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을 겪는 게 정말 적지 않거든요. 네. 보면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뭐 반드시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뭐 26%는 너무 적고 뭐 한 80% 이상도 설치를 해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은 그 지상에 많이 달아놨던 거 다 떼다가 네. 지상에 달아놓은 거는 뭐 딱지를 끊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니까 많이 설치했는지 지상이 너무 홍수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냥 지하로 좀 옮겨서 예. 예. 여성들을 좀 안전하게 지하철 탈 수 있게끔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뭐 성추행뿐만 아니라 뭐 소매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CCTV 설치가 지하철이나 버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드러나는데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거랑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공익적인 차원이 더 크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CCTV 자체는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CCTV에 관심이 많으시네. 네, 좀 관심 있습니다. 네.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인 지역 학교 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무선 와이파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만 1,528개 학교 중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18.9%, 이 수치는 전체 36만 5,492개 교실 중 6만 8,997개 교실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99.1%로 전국에서 가장 큰 설치율을 기록했고요. 이어 부산 46.2%, 대구 35%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원래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더 낮네요, 그렇죠? 네. 학교가 많아서 그런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면은 이게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랑은 별개인 건가요?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거의 많은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학생들보다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예, 뭐 영파이네요. 와이파이라서. 네. 네, 예. 11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 살 때 혹시 재산이 얼마셨습니까? 저 한 살 때 빵원이었겠죠. 빵원이셨습니까? 예. 돌도 안 지난 아기 304명에 평균 5천만 원이 증여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게 나보다 불법은 돈이 많네. 아니죠. 나보다 돈이 네. 많어. 불법은 아닌데요. 그래, 불법은 아니겠죠. 저보다도 많은데요. 그래요? 아이 참. 이 애기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도, 이 네. 얘기 한 10명만 키우면 얼마야? 오기는. 대표님, 이 순수한 아기들한테 너무 계산적으로 다가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순수한 아기들이. 예? 순수한데요. 얘네들은 지금 우유 먹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밥 먹나요? 네.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명이 150억 원, 1인당 평균 5천만 원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에서 5세 아동 5,300명은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거액인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럽다. 부럽네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6,542명이 총 5조 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 이는 1인당 평균 1억 1,274만 원 꼴입니다. 아니, 뭐 직장 생활해봐서 알겠지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원금만. 그렇죠. 그 계산 1억 정말 빠르십니다. 제가 좀 스마트하잖아요. 1억을 모으려면 맞아요.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이에요. 아. 그 이자 뭐 요즘 1% 2% 하니까 이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 1억 10년 해봐야 1억 2천에서 3천인데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억 얼마씩 가지고 있으니까 야 부럽네 부러워. 그렇지만 진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하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뭐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거는 직장 다니면서 네. 쉽지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야 이렇게 우리 이거 참 우리 그런 아이들이 네. 또 뭐 커서 예. 뭐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커서 쓰지 말고 뭐 애들이 다니면서 그냥 뭐 사 먹고 그 돈 막 쓰게 하면 안 되나? 얘 시장 경제 좀 돌게. 애들이 막 아, 예? 예, 그래도 좋겠네요. 또 뭐 기사를 100만 원, 보면은 100만 네. 원짜리 내고 우유 하나 사 먹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와, 그러면 뭐 제가 팔고 싶네요. 그러면 막 이게 경제 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예, 기사 내용을 보면요.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재산을 받잖아요. 네. 1세 미만이 1세 미만이 5천만 원이고 3에서 5세가 1억 원이 넘으니까 오. 2배 정도가 이렇게 되고 네. 또 이 친구들이 뭐 한 7세, 8세 되면은 뭐 1억 5천, 뭐 10에서 12세 되면은 뭐 2억 이렇게 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야. 정말 부럽습니다. 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뭐 어디 좀 차가운 방에 계신 우리 삼성그룹의 아. 이모 부회장님은 네. 영세나 몇 살 그 유아기 때 얼마 통장에 있었을까요? 궁금하네. 예?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좀 조사 안 하나? 이 부회장의 부의 변천사 해갖고 영세부터 몇 살 때 얼마 해서 이렇게 그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아무 기분이 없죠. 당연한 거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우리가 힘들게 해서 네. 막 뭐 100원, 200원, 뭐 1,000원, 만원 벌면은 그 돈이 진짜 가치 있고 와 내가 벌었다 귀중한데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딱 꽂혀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느낌이? 그렇겠네요. 네. 그 어느 설문조사에서 봤는데요. 한국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꿈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한 달에요. 직장인들이. 월 네. 1,0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야, 500 또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엄청 많죠. 어느 통계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직장인들 전체 평균을 냈는데 네. 하위가 100 얼마였더라고요. 100 얼마. 상위는 이제 뭐 몇 억도 많은데 몇 억. 예, 보통에 150억, 15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200만 원 사이를 대다수가 받고 있는 걸로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근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그렇죠. 오르고 예. 그 세금도 오르고 뭐 다 그렇죠. 오르는데 과태료도 중간중간 내야 되고 딱지 끊으면 또 몇만 원 내야 딱지 되고. 값도 또 오르잖아요, 또. 몇만 원에서 또. 네. 아니, 그리고 규정 속도는 점점 내려가고, 60km 하던 데가 어느 날 가보면 다시 50km 됐다가 30km 돼 있고. 그렇죠. 네. 네. 참, 이게 맞는 살기 왜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힘들어, 이거, 살기가. 그러니까요. 큰일이네, 이거 진짜, 살기 힘들어서. 1%를 위한 세상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네. 99%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그냥 이르락 물고 팟캐스트를 하면서 살아야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12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수도 생산 원가가 최대 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수도 생산 원가의 경우 가장 저렴한 지자체는 안산으로 세제곱미터당 501.2원에 불과해 가장 비싼 가평 2,417원의 20% 수준이었으며 2,00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양평이 2,142원으로 2,000원이 넘었고 평택 1,068원, 과천 1,060원, 이천 1,202.2원, 안성 1,067.8원, 양주 1,905원 등 총 10개 지자체가 1,000원이 넘는 생산 원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이 기사를 보면 좀 약간 웃었는데요. 네. 왜 안산이 수돗물이 싼 줄 아세요? 안산이 왜 가평하고 양평이 수돗물이 비싼 줄 아세요? 잠시만요. 안산은 사람들이 수돗물 안 사갖고 그래서 값이 떨어졌고 네. 농담이고요. 근데 웃긴 게 양평하고 가평은 북한강 우리 저기 팔당 그렇죠. 상수도 상수원이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데 그 물 바로 옆에 사는데도 비싸잖아요, 원가가. 왜 그런지 아시는 거예요, 대표님? 아니 근데 난 그 원인은 저도 모르겠는데 네. 보통 보면은 이게 그 생산 원가가 다른 지자체 이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자원공사에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같은 데 위탁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갖다가 비싸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도 그래요?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서울 지자체하고 수자원공사 사이에.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기타 등. 근데 웃긴 거는 강변에 사는 상수원 그 수원지에 사는 그러니까요. 지자체가 가격이 비싸다 그래갖고 나는 네. 그게 웃기네요. 더. 아니 그러면 사우디에 사는 그 국민들이 기름을 그렇죠. 우리 한국보다 더 비싸게 넣고 있다고 그러면 웃긴 것처럼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뭔가 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생산 원가가 비싸면 수도세도 올라가는 건가요? 그 당연히 지자체는? 오르죠. 비싸죠. 그렇군요. 뭐 많이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공급가가 차이가 나죠. 차이 나죠. 당연히. 그렇구나.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3번째 소식인데요. 경기도 지방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3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와, 그럼 퇴직할 때네, 그러면. 30년. 네, 그렇죠. 경기도 내 9급 지방 공무원이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시도별 일반직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연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26.97년입니다. 반올림하면 30년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네. 이제 평균이라서 그렇지 네. 사실은
그 승진하는 게 30년보다는 더 빠른 것 같은데,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20년 조금 그렇죠. 넘거나 하면은 그렇죠. 네. 승진하는데, 한 20년 정도 근데 지자체 같은 구간이죠. 경우 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지켜보면 느끼는 네. 게 이제 민선 시장 되다 보니까 그 네. 민선 시장한테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한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그 줄을 어디에 잘 쓰느냐. 아.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승진이 또 빨라지고 느려지고. 아. 왜냐면 요직에 가야지 승진 점수를 많이 받아서 승진이 빨라지잖아요. 아, 근데 그 그런가요? 요직에를 배정을 하는 게 인사권자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 주변에 측근이나 자기한테 준 사람을 갖다가 예. 해주겠죠?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또 뭐 그래야지 자기도 선거철에 도움 준 사람 이런 분들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래야지만 일하기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또 할 수 없는 게 그 인사는 고유 권한이니까. 불법적인 사실만 없다면 누가 거기다 쓰더란가 공무원을 갖다 쓰겠다는데 합법적으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줄을 잘 탄 사람들은 초고속 승진해서 국장도 빨리 달고 네. 이게 내가 보니까 인사 체계가 이게 완전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개인의 평가, 업무적인 평가, 일의 평가가 아니라 예.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평가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취향? 그렇죠. 그쪽에 줄 서다거나 아니면 그쪽 친한 사람하고 친하다거나. 취향이요. 예,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취향? 예, 지시를 잘 따라서 아부를 잘한다던가 이런 거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사 시스템은, 공무원들 인사 시스템은 자치단체장한테 줄 것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자치단체장도 견제가 되고 이상한 짓을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법책에서. 어렵겠죠. 현실적인 예. 여건. 그러면 맨날 예. 정치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에 되느냐, 나는 누구하고 친하냐, 내 성향은 뭐냐 이렇게 해서 따라서 판이 갈리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근데 상위 한 1%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 뛰어나시네요.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있어요.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주 그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예. 맞아요. 예, 정말, 아부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아부에. 네, 맞아요. 예, 진짜 대단해. 그리고 이렇게 얼굴색 잘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네네. 하고 근데 정말, 그런 거는 우린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목격하잖아요. 보게 되죠. 예, 저는 많이 보는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시장 바뀌면은 또, 쟤네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하겠지 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우리 광복 8일, 일제에서 광복했을 때, 네. 해방됐을 때, 그때 친일파들이 다 공무원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아무도 처단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죠? 경찰, 그때 일본 앞잡이로 순사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잡아들였던 사람이 해방했는데 경찰서 가니까 또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갖고 깜짝 놀랐다. 이런 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게, 지금도 그때 못 바꾸니까 지금도 못 바꾸는구나.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 이게 그런 관행이나 누적, 관료서의 이런 폐단, 문제점, 이게 한 60년, 70년 쌓여온 거구나. 한 번에 못 바꾸는구나. 이렇게 해서, 국민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죠, 어떻게. 기득권을 한번 가지면 놓기 싫겠죠. 놓을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자기가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놓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놓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도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 사실 그 안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죠. 누가 지시를 위해서 했어. 그러면 수족이 돼서 손발이 돼서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결론은. 4대강 문제 많다면 4대강에 그걸 만들어서 다 시행했던 사람이 누구야? 다 관료들이지. 그렇죠. K재단, 미르재단, 다 그 공무원들이 작동 안 하면 어떻게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어떻게 다 됐겠어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만. 네.
더 이상 나가면 또, 대표님 오늘 세게 나가시는데요? 예, 아니, 오늘 요즘 내가 사회 불만이 많아져. 네,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불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14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은 남양주시 부적정 행정행위 85건 적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기도는 앞선 7월 3일부터 18일까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의 8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기관 경고 1건, 개선이나 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5억 2,683만 원을 추징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네요. 건수에 비해서. 그쵸? 금액이요? 예. 아, 작나요? 건수에 비해서는, 건수에 비해서. 근데 아. 남양주시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보면 이제 인구도 뭐 많고, 갑자기 또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땅도 넓고, 네네, 위치도 그렇죠. 좋고. 그래서 예전부터 그쪽이 뭐 난개발 내지 인허가 문제가 뭐 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경기도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도 드물게 삼선 시장이거든요. 아, 이서구 삼선. 시장이. 예, 그러니까 이번이 삼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 삼선, 그러시겠네요. 삼선. 예, 예. 네네네. 하여튼 과연 그래서 그게 이 한 사람이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건가 과연. 여기에 대한 저는 의문점과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의료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 예.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 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해 WHO 세계보건기구 지정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료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된 발암물질 의료기기는 수혈 세트, 수혈용 체열 세트 등 총 1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 올해 국정감사가 좀 알찬 것 같아요. 네. 예,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제 저도 그렇게 들어와서 생각해요. 그러지. 네.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지나가고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긴장감이 도니까 서로 이 뭐 정치 세력 간에 네.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새롭게 파헤치려고 하는 게 의도가 많네요. 이것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시민들이 파헤치기 어렵잖아요. 이거 뭐 어렵죠. 관심을 갖고 네. 이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은 의료기기에 환경 호르몬이 있다는 거는 참 저도 놀랍네요. 이거 그렇죠.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또 병원에 가서 네. 제공해주면 뭐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 좀 제도 개선을 해서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식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큰일 나니까 네, 그에 대해서 맞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주의자이자 친환경주의자인 우리 이형주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 이 의료기기는 사람이 아플 때 사용하는 거니까 절대로 안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또 절실한 상황에서는 이런 거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거를 구분할 수도조차 없고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문제의 방점을 둬야 되는 게 환경 호르몬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가 굉장히 고가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비싸면서도 그렇죠, 품질은 맞아요. 엉망이다는 거기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비싼 만큼 그런 경우가 품질을 많아요. 갖다 신경 쓰고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비싸면서도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 네, 이건 의료기기가 아니죠. 의료기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또 의료기기에서 사용료를 지급해 줬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이 또 낭비되는 부분이고 의료기기가 그렇죠. 또 그렇게 비싸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 아픈 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듯한 모습도 그렇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 뭐 가는데 네. 무슨 휠체어 하나에 뭐 얼마고 뭐 목발이 얼마고 그렇죠. 좀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에 대한 개선 이런 것도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네.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경기 동두천시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성과 지표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상하위 기관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 최하위를 기록한 보건소는 총 9곳으로 이 중 3년 연속 최하위를 받은 곳은 5곳에 달하는 것으로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진짜 세금이 아깝네요. 세금이 아까워. 아니, 3년 연속 어떻게 1년, 2년도 아니고 연속 3번에서 최하위면은 일을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보건소장도 문제지만 거의 그 해당 지자체 잔체장도 문제네요. 동천시장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제네요, 문제. 진짜. 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이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뭐 평가에 대해서 연속해서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 같으면 평가 항목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선을 못하고 그렇죠. 연속 3회 뭐 낙제점 받았다는 거는 그런 해당 일선 지자체장, 시장, 네. 시장, 군수군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안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개선하겠다는 같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연속 3회 낙제점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치단체장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네. 뭐 복지하고 의료 보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먹고 살고 건강에 관련된 거지. 그렇죠. 나머지야 뭐 중요하죠. 도로 깔고 무슨 뭐 다리 놓고 이거야 추후 문제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보건 의료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참 동천시장님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참 진짜. 네. 네. 다음 쪽 전해주시죠. 대표님 지방 정부 분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는 거를 추세로 뭐 그렇게 가잖아요, 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아니면 선진국도 그렇죠. 그렇고 다. 네. 우리나라만 약간 이제 지방 자치만 했지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중앙 집권 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중심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1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부겸 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2018년 내년 헌법 개정 시 지방 분권 실현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제15대 후방 임원진 구성에 따른 상견례로 양준욱 회장, 정기열 사무총장, 고준일 감사, 윤서구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협의회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안 대표에게 헌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근데 만나려면 좀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힘이 없나요? 뭐 힘이 없다기보다 네. 뭐 의미가 뭐 그렇게 좀 크진 않네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제1당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철수 대표도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네.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이 있구나. 없는 건가요? 좀 뭐 이영주 기자가 힘이 있다 하니까 있는 걸로 제가 다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힘이 막강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지방 정부 분권이 가능할까요? 분권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쉽지가 않죠. 또 그래서 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거잖아요. 개헌을 해서 대통령 중심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바꿔서 지방 분권을 그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자. 네. 그래야지만 지방 분권이 완벽한 지방 분권이 되는 거지.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명목상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방 분권이 가능하지가 않은 법제 체계이기 때문에 원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 얘기, 개헌 얘기도 나오는 거죠. 개헌이 그래서 된다고 개헌을 해도 주장하시는 네, 안철수 네. 의원, 아니, 안철수 대표님을 모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개헌을 한다고 해도 그게 관행처럼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뭐 여기 개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점을 놓고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더 확대되느냐. 지방 분권이 그냥 지방의 그런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맞는 뭐, 말씀이세요. 진짜 그렇게 뭐 돼야죠. 도지사 권한 많이 주고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도민 내지 국민들이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헌법도 아시겠지만 지금 헌법도 이제 거의 완벽하다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헌법도 자체는 예. 예, 지금 헌법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죠.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모든 법 체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시행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 시행하는 인간들이 그걸 곡해해서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석해서 법을 네. 적용시키다 보니 그렇죠.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게 다시 소송으로 가야 되니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바꿀 시기가 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쉽게 무슨 지방 분권하자, 쉽게 무슨 이원 집정제를 하자, 뭐 하자, 뭐자, 이게 쉽게 해서 바꿀 거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논의와 합의, 그리고 네. 그 안에 무슨 문구가 들어갈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은 문구가 넣을 것이면 하지 말고, 낫지 않은 철학을 넣을 것이면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이렇게 우리한테 확대해주는 내용이 아닌 자꾸 억압하고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넣는다고 하면 네.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구태여. 사람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조문의 문제. 그렇죠. 아니 아무리 아주 뭐 해봐야 그걸 넣어봐야 뭐 시행하는 사람이 독재를 하고 아니면은 뭐 그걸 무시하고 한다면은 그게 뭐 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예, 일단 우리 이 4천만 5천만 국민 정신개혁부터 하고 제조부터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기 정치인들 정신 개조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헌법을 이제 만들어서 공론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 지금 다들 자기들 정치 연장할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게 파생에 대해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 그게 두려워서라도 헌법을 쉽게 손대면 안 된다 하는 전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앱 10개 중에서 6개가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조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017년 스마트폰 앱 12,008개의 63%인 7,560개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5%인 122개 앱만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스마트 앱을 깔면, 네. 뭐 이렇게, 뭐 자기 위치, 뭐 미디어, 그렇죠. 사진, 동영상 뭐 볼 수 있게끔 네. 동의해달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동의 안 하면 또 안 깔리잖아요. 동의해야죠, 그거.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런 게 찝찝한데, 그런 게 과연 내 개인정보가 네.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관행적으로 동의해서 넘어가는데, 그런 거를 잘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항상 우리는 뭐 속이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개인정보 다 유출되고 나중에 다 뭐 어디 돌고 돈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좋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예, 그 예. 문제 지금. 저는 그냥 개인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없는 네. 거죠.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세상에서 개인정보가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전화, 메일, 뭐, 아까 CCTV 길거리라든지, 뭐 하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앱 설치할 때 동의하십니까?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 안 하면 안 해줄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무슨 법에 동의 여부를 물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설치했을 안 거예요. 되잖아요.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네, 물어보고 동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못 가는 건데 못 갈잖아요. 물어본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도 그게 제도적인 허점이다 이거죠, 제 말은.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이 네. 위치 정보 그거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위치 제가 어디에 정보는 있는지- 뭐 핸드폰 네. 전파를 수신하고 하려면 위치가 파악돼야지 전파를 수신하고 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서버에 다 나의 모든 게 다 저장되고 있다. 그렇죠. 구글 서버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저장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가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찍고 동영상 뭐 찍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뭐 카톡으로 이상한 말 남기고 문자 메시지 보내면 안 된다. 그렇죠.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잘 안 되죠. 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예, 아니 편리성 때문에 불편하니까. 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수밖에 없고 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앞으로 100년, 200년쯤 영화처럼 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는 그런 사회. 뭐지 네. 않은 것 같은데요. 감시되고 통제되는 사회. 그렇죠. 그걸 뭐 조만간에 뭐 지금이라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지금은 가능할 것 뭐.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는 그걸 합법화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옛날 영화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 건지 안 저질 건지 미리 알아갖고 그 사람의 성향을 어. 분석해서 모든 정보를 어. 분석해서 그래서 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컴퓨터가 얘는 범죄이냐 했을 때 이제 미리 가서 잡아들이는 건데 그런 사회에 곧 오지 않을까. 네. 네, 아주 또 무서운 사회이죠. 네. 네, 영화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지 싶은데, 영화 킹스맨에 보면은, 네. 그 원편에서 네.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 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네. 머리에다가 이렇게 칩을 심어놔가지고, 예, 맞아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폭파시키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하나씩 풍선 터지듯이 막 이렇게.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뭐 터지지는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아까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제 통제되고 막 네. 미리 좀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아마 나는 이제 엄청 도망다녀야 될 것 같아. 네? 도망가셔야 돼요? 예, 엄청 도망다녀야 될 것 같아. 대표님 설마 막 팔뚝에다가 완장 차고 막 잡으러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설마? 거꾸로? 네. 그거나 해볼까? 반대로? 네. 아이고.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자 고속도로가 3,500억 원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여기 뉴스 여기 나오네요.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네.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가 대전 고속도로 대비 2.2배 비싼 통행료 및 국고 보조금 1,913억 원을 지급받아 올린 수익으로 지난 2년간 3,500억 원의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것인데요. 좀 읽으면서 화나려고 하네요. 그러게요. 아니, 네. 그리고 인천대교 너무 비싸요. 거기 영종대교. 비싸요. 네.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는 지난 2년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 2,300억 원과 중간 배당 1,2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야. 와. 나 빨리 저 왜 화나려고 하죠? 그 주주 되고 싶네. 아니, 여기가 정말 비싸거든요. 네. 아니, 터무니없이 통행료가- 비싸요. 터무니없이 비싸. 그게. 통행료가 너무 비싸고요. 네, 너무 또 비싸고. 길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공항이 만약에 공항을 네. 개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그렇죠? 만든 건 아니죠. 공항을 뭐 이게 정부 예산으로 세금으로 만든 건데 네. 그 공항이 없으면 그 다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왜 공항 때문에 그 다리에 가치가 있는 건데 공항은 왜 세금으로 우리 돈을 만들고 다리는 민자로 넣어갖고 왜 돈 통행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내야 되는지. 와, 그쵸? 그렇죠. 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여기 주주분들이 몇 분이실까요? 신공항 하이웨이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뭐 주주 해봐야 뭐 대기업들 아니겠어요? 아. 개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대기업들 같은데. 아, 대기업 느낌상. 주주.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고양시 저기 덕양구 넘어가다 보면 네. 주주 클럽이라고 있어요. 주주 클럽. 그 동물원이거든요. 주주 테마파크 동물원인데 그쪽으로 다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주주라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역시 네. 머리가 샤프하시네.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듣시네. 별 말씀을요. 아, 네, 근데, 이건 좀, 그런데요, 좀. 그러게 말입니다. 3,500억 원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더 걷어가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 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인데 국민들이고 네. 대다수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웃기게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항 가서 예? 그 네. 비행기 타서 거기 여행 경비 쓰고 나와서 또 통행료 내고 좀 기분 좋다 밥다가 카메라 찍힌 벌금 내고 돈 벌어서 다 그런 데 쓰는 거지 뭐. 그런가요? 꼼짝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래야지 돈을 벌어. 꼼짝 안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10년 동안 100만 원씩 저축해서 꼼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억 이불 벌어야 밖은 돼. 1억. 위험하죠. 네, 1억 네. 1억 2천 벌어서 어디다 해야 되나요? 아파트 하나도 못 사네. 못 사죠. 임대주택 들어가야죠, 임대주택. 아니 1억 있으면 임대주택도 안 되거든. 아, 야, 그런가요? 이거는 뭐 도대체 답이 안 나오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전세를 얻기에도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요? 전세도 모자르죠. 허름한데 얻어야죠. 그렇죠. 아, 참, 대한민국 살기 너무 좋아요. 참, 훌륭한 나라. 암울해집니다. 네. 아, 훌륭한 나라야, 진짜로. 훌륭한 나라. 자, 이런 훌륭한 나라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네. 저기, 이영주 기자하고 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또. 네, 팟캐스트 열심히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핫한 소식 전해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충성!